안녕하세요. 포천고등학교 생명과학 원을 듣는 이동반 2학년 학생 여러분, 승엽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영상이 얘들아 2개일 거예요. 먼저 이 링크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어서 첨부 파일에 있는 수업을 들으셔야 해요. 링크는 선생님이 이제 진도 못 나간 부분과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에 있는 부분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2개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내일 수업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꼭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지 오늘은 80쪽부터 해서 84쪽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닌가요? 83쪽인가요? 네, 8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쪽입니다. 자,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 이제 해보기 파트인데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주어진 그래프는 항원 X와 항원 Y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속에 생성된 특정 항체의 농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항체 X에 1차 감염이 되었을 때 자, 항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항체 다시 줄어드는 이유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항원 X에 2차 감염이 되니까 네, 급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자, 빠르게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는 기억세포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항원 Y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1차 감염이기 때문에 이 X와는 다르게 아주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원 X 1차 감염과 2차 감염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항원 X의 1차 감염일 때는 아무래도 항체 생성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자, 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만큼 항체 생성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항체 생성량도 적다라는 게 1차 감염일 때 1차 면역 반응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 2차 감염일 때는 자, 여기에 당연히 전제 조건은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차 감염 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기억세포가 형성되어 있다는 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항체 생성 준비 기간은 짧다라는 거. 기억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항체 생성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항체 생성량은 많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5주차 때 항원 X와 Y의 농도가 서로 다른 까닭, X와 Y 다른 까닭은 무엇이에요? 자, 그렇죠. 항원 X 같은 경우는 1차 감염 때 뭐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다. 기억세포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억세포로부터 그래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의 항체를 빠르게 생성했다라고 하면 항원 Y 같은 경우는요. 항원 Y 항원 X에 대한 항체 X 자, 항체 X의 경우는 항원 이런 말이 있으면 이상하다. 항체를 해야 되겠구나. 항체 X의 경우 1차 감염 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분화되어서 만들어지므로 많은 양이 빠르게 생성된다라고 하면 항원 Y, 항체 Y 같은 경우는 잘못 썼네. 항체 Y 같은 경우는 1차 감염이잖아요. 그쵸? 이 1차 감염이기 때문에 1차 감염이기 때문에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성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량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키워드도 결국 뭐 때문이 얘들아? 그렇지. 이 기억세포라는 형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는 얘들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요.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걸 우리는 HIV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HIV에 감염된 후 시간에 따른 체내 HIV의 수와 그리고 보조 T 림프구의 수 및 몸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면역 결핍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얘들아, 감염이 되었을 때 HIV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줄어드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서서히 수년에 걸쳐서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조 T 림프구는 자, 처음에 감염되니까 당연히 수가 증가했다가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점점점 수년에 걸쳐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보조 T 림프구가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 누가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 HIV 바이러스가 보조 T 림프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HIV는요. 이 HIV가 보조 T 림프구 속에서 증식하고요. 그 다음에 방출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방출하면서 뭐냐면 보조 T 림프가 파괴돼요. 자, 보조 T 림프가 파괴되면 얘들아, 보조 T 림프 쌤 역할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조 T 림프가 파괴되면 어떤 영향이 생겨요? 그렇죠. 얘는 뭐야? 얘 역할은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포 독성 T라든지 B림프구라든지 다른 면역세포 활성화를 시키는 게 누구의 일이다? 그렇지, 보조 T의 일인데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조 T림프 다른 면역세포 활성화하는 역할인데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T 림프구 수가 감소하면 면역 결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1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겠네요.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이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하면 맞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신이라는 대체 어떤 아이냐라고 하면, 백신,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독성을 약화하거나 또는 이 비활성 상태로 만든 병원체를 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신은 우리 몸에서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그렇죠,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 작용하니까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의 생성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은 이 기억세포 생성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누가? 백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이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해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얘를 빠르게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서 예방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원리냐, 어떤 작용 과정을 거치냐라고 하면, 자, 백신을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는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 이때는 뭐야 얘들아, 사실은 처음 침입한 거지만 이 백신으로 한번 만났기 때문에 1차 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병원체가 왔을 때는 2차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엇의 도움으로? 그렇죠,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이 기억세포의 작용으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많은 양의 항체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항원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보니까 병을 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아마비, 풍진, 디프테리아, 수두 등 생각보다 많은 양의 어떤 백신 예방접종이 있고요. 이들로부터 많은 병을 우리는 예방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얘들아, 독감도 우리가 이제 곧 맞잖아요. 그쵸? 이 독감 같은 경우도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밑에 개념 확인하기 한번 빠르게 채워볼게요. 자,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X죠. B가 아니라 T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땡땡땡 면역은 자 세포 독성 T림프가 관여하네요. 얘는 그렇죠, 세포성 면역이 되겠고요. 자, 3번 항원이 1차 침입하면 B림프구의 일부는 그렇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요. 또 일부는 무엇을 만드는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무슨 방어작용은 선천성 면역입니까? 그렇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고요.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체액성 면역은 특이적 면역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죠. 6번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하는 면역 반응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항체가 나타나면 세포성이 아니라 그렇죠,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X. 자, 7번입니다. 형질세포에서 생성된 땡땡은 그렇죠, 항체는 형질세포에서는 항체 만든다. 자, 8번 특이적 방어작용 중 몇 차 면역 반응은 동일한 항원의 재침입입니다. 그럼 일단 얘들아 2차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누가? 그렇죠, 기억세포가 무엇으로? 형질세포로 분화돼요. 신속하게 항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자, 9번 1차 면역 반응은 2차 면역 반응에 비해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2차에 비해 1차가 길고요. 속도는 느리면서 생성되는 항체 농도는 낮다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항원이 침입하였을 때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생성되지 않으면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도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의 핵심은 형질세포가 아니라 누구다? 그렇죠, 기억세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11번 항원이 침입하면 T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자, T가 아니라 얘들아 그렇죠, B로 가야 되겠죠. 터무니없는 문제네요. 자, 12번입니다.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백신이라고 합니다. 1차 면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우리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얘들아 82쪽입니다. 자, 혈액형에 따른 수혈관계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해서 우리 빈칸 채웠죠. 자, 혈액형이 서로 다른 두 혈액을 섞으면 적혈구들이 서로 원경집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다 라고 했고요. 응집원은 적혈구 막에 존재하면서 항원으로 작용하고 응집소는 혈장 속에 존재하면서 항체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막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 갖고 있으면 A형, B만 갖고 있으면 B형, 아예 안 갖고 있으면 O형, 둘 다 갖고 있으면 A, B형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A, 베타, B, 알파, A, B,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자면 사람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는 기억하세요. A 또는 알파 중에 무조건 하나는 가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B와 베타 중에서도 무조건 하나는 가진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무조건 얘네들은 한 개씩은
가진다라는 아이디어는 좀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A와 알파 중에 하나는 무조건, B와 베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정 원리는 특정 응집소는 특정 응집원하고만 반응한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응집원 A는 응집소 알파와 응집원 B는 응집소 베타와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 A 혈청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다? 응집원 A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따라서 여기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고요. 항 B 혈청은 응집원 B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 해서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응집소 알파만 있는 혈액형이 누굽니까? B형이죠. 그래서 항 A 혈청을 B형 표준 혈청이라고 하고, 응집소 베타만 들어있는 혈액형은 A형이죠. 그래서 항 B 혈청을 A형 표준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 A는 응집원 A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하니까 A형에는 반응하고 B형에는 안 하고, AB형에 반응하고 O형에는 안 하고, 반대로 B는 A에 반응 안 하고 B는 반응하고, AB 반응하고 O는 반응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수혈은 얘들아 원칙은 당연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같은 혈액형끼리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공여자의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량 수혈 약 200ml 정도 가능은 하다고 했으나 절대로 이 경우는 없다. 왜? 우리의 수혈 받을 때 얘들아 고작 200만 받을 일은 없죠. 우리는 많은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O형입니다. 자, O형은 당연히 누구하고만 주고받는다? 그렇죠. O형하고만 주고받아요. A형은 그렇죠. A형하고만 주고받을 거예요. B형도 얘들아 누구하고만? B형하고만 주고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O형이라 썼어. AB형하고만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 여기는 결국 당연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량 수혈은 이 빨간색 관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어쌤이 아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소량 수혈을 할 수 있다.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 얘들아. O형은요. 응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A형한테도 줄 수 있고요. B형한테도 줄 수 있고요. B형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반면에 A형을 볼게 얘들아. A형은 자 O형한테 주고 싶어. A형이 O형한테 주고 싶은데 이번에는 O형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얘는 응집원 A가 있지. 여기에 응집소 알파가 있지. 주는 거랑 받는 거랑 반응해버리네. 못 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주고 싶은데도 못 주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삭제. 그럼 반면에 쓰면 A에서 B는요? 볼게요. 자, 여기 뭐 있어? 응집원 A 있네. 여기 뭐 있어? 응집소 알파 있네. 야, 큰일 나겠다. 그죠? 여기도 못 주는 겁니다. 자, A병 가볼게요. 여기서 가볼게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응집원 A가 있는데 여기에 응집소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B형한테만 뭘 할 수 있다? 소량 수혈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여기서도 여기는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아까 빨간색. 여기 안 됐다. 그치? 여기도 안 돼요. 하지만 여기는 소량 수혈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B형도 한번 볼게요. 자, B형. 여기 안 되는 거 지울게 다시. 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B형 보겠습니다. 자, B형에서 O형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 응집원 B 있고 여기 응집소 베타 있으니까 안 돼. 자, 그 다음에 B형에서 A형 가면 당연히 여기 응집원 B 있고 여기 응집소 베타 있으니까 여기도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B형에서 AB형 가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응집원 B 있고 여기 응집소 없네. 여기는 돼. 그래서 정리하면 소량 수혈되는 경우 파란 색깔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B형이 누구한테 줄 때? AB형한테 줄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럼 쌤, 이 AB형은요? 얘는 뭐야, 얘들아?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잖아. 그럼 여기 그럼 봐봐. 얘는 응집원만 갖고 있어. A든 O든 B든 여기 다 뭐야? 응집소 무조건 있지. 그럼 여기 응집원 다 있고 여기 응집소 무조건 있으니까 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소령 수열은 여우 관계밖에 안 됩니다. O형에서 A 이게 아닌데 O형에서 A, O형에서 AB, O형에서 B형. A는 AB형, B도 AB형만 가능하다. 그래서 파란색이 무슨 관계다? 네, 소령 수열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서부터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O, A, B, A 이렇게 O, A, B O, A, B, A, B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하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원칙은 뭐다 얘들아? 그렇지.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 수열의 원칙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 RHC 혈액형, 자, 구분, 자, RH 응집원 플러스는 있고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RH 응집소는 둘 다 없다야, 그치? 하지만 RH 마이너스가 독특했죠.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RH 응집원에 노출이 되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판정은 항 RH 혈청이다. 그럼 얘도 뭘 알고 싶은 거야? RH 응집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랑은 반응할 거고 마이너스랑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RH 혈액형도 얘들아 원칙은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 RH 응집원에 노출되지 않은 RH-형은 RH 플러스형에게 수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자, 사실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 자, 미안해요. 여기 위에 판정 원리 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수열 그림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RH-는 RH-끼리 RH 플러스는 RH 플러스끼리 주는 게 원칙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얘가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 한해서 RH-가 응집원 뒤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자, 응집원 RH 응집원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형으로 수열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결국 원칙은 뭐다? 그렇죠.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하기 풀고 선생님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슬라스의 문제풀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A표식 혈액형의 B형인 사람은 자, 적혈구 표면에 뭘 가져야 되나요? 그렇죠. 응집원 B를 가지고요. 혈장 속에는 응집소 알파를 갖게 됩니다. 자, 이번 항 A 혈청입니다. 자, 항 A 혈청 속에는 응집소 뭐가 있다? 알파가 존재해서 A를 찾는 게 목적이지 A형이나 AB형과 섞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3번 O형의 혈액에는 응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모든 응집소가 다 존재하죠. 알파, 베타가 다 있습니다. 자, 4번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응집원 B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베타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고요. 자, 5번 AB형의 혈액에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AB 응집원을 모두 모으고 있습니다. 자, 6번 항 A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혈액을 주는 쪽의 응집원과 혈액을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다른 혈액형이라도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맞죠? 자, 8번 O형인 사람의 혈액을 AB형인 사람도 소량 수혈할 수 있고요. 왜? 여기는 응집원이 없고요. 여기는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쵸? 가능합니다. 자, 9번 RH 플러스형인 사람이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체내 RH 응집소가 생성된다. 얘들 RH 플러스인 사람한테서 응집소가 생성되면 어마무시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누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렇지. RH 마이너스였던 사람이 누구한테?
RH 플러스였던 사람한테 수혈을 받으면 여기 뭐가 생긴다? RH 응집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ABOC 혈액형에서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이 모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은 자, 항 A에도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응집원 A가 없고요. 항 B에도 반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야? 응집원 B가 없지. 그럼 쌤이 얘기했죠, 얘들아. 쌤이 A와 알파 중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A가 없대. 그럼 얘는 뭘 가진다? 알파 가진 아이예요. 자, 응집원 B 또는 베타를 가져야 되는데 B가 없대요. 그럼 얘는 뭐야? 응집소 베타를 가진대요. 그럼 알파 베타 가진 아이는 무슨 혈액형? 그렇죠, O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마치고요.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